안녕하세요. 테크매치의 알파입니다. 지난 6월 7일 새벽 2시에 2022년 WWDC 키노트 행사가 열렸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새로운 OS와 하드웨어를 발표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WWDC 영상도 이미 다 보고 오셨을 것 같아서 새로운 기능으로 무장한 OS와 M2 칩을 달고 출시한 맥북 에어를 중심으로 몇 가지 흥미로운 부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 새로 공개된 iOS 16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잠금 화면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위젯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잠금 화면에서는 심도 데이터를 활용한 사진을 배치하여 인물이나 피사체가 잠금 화면에 시간 앞에 오도록 지정할 수도 있고요. 위젯 기능도 추가되어 일정이나 배터리 잔량, 날씨, 알람 등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라이브 텍스트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라이브 텍스트는 사진 속의 텍스트를 인식하는 기능으로 검색이나 번역 등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작업을 도와주는데요. 이번 iOS 16에서는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 속 텍스트도 인식하도록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어도 추가되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좀 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각자료 찾아보기라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바로 눕기를 따주는 기능인데요. 포토샵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미지에서 특정 피사체의 윤곽만 선택하는 이 기능이 이제는 터치 한 번만으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눕기를 딴 사진은 다른 앱을 통해서 쉽고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패드 OS 16에 대해서도 재밌게 봤던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메시지 앱에서 협업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지에서 작성하던 문서를 공유하여 메시지 앱을 통해 협업 기능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같은 개념처럼 같은 문서를 함께 보고 수정하면서 협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퍼런스 모드인데요. 먼저 이 기능은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인치 모델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레퍼런스 모드는 다빈치 리졸브와 같은 색보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기존에는 사이드카를 통해 아이패드를 연결하여도 아이패드의 고품질 디스플레이를 온전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된 레퍼런스 모드 기능을 통해 아이패드로 밝기와 색상을 보다 정확하게 참조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번 아이패드 OS 16부터는 아이패드를 외부 디스플레이와 연결하여도 더 이상 렛터박스가 생기지 않고 외부 디스플레이의 화면 크기에 맞게 가득 찬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아이패드 OS 16의 특징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생산적인 작업이 조금 더 편리하게 되도록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새로운 맥 OS도 공개되었습니다. 새로운 맥 OS의 이름은 벤투라이고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명 이름을 따왔습니다. 보통 맥북으로 여러 화면을 오갈 때 미션 컨트롤 기능을 많이들 쓰실 텐데 이번 OS에서 좀 더 개선된 버전인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스테이지 매니저는 열려있는 앱과 윈도우를 자동으로 구성해 사용자가 작업에 집중하면서 모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 앱을 사용하는 작업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는 여러 윈도우를 그룹으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폰의 카메라를 웹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는데요. 이 연속성 기능을 이용해 아이폰이 가까이 있을 때 전원을 켜거나 선택하지 않아도 맥이 카메라를 자동으로 인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폰을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등 향상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아이폰에서 페이스타임을 통화를 시작한 후 근처에 있는 다른 애플 기기로 통화를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는 핸드오프 기능도 적용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선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의 차세대 프로세서인 M2 칩이 발표되었습니다. M2 칩은 5나노미터 공정의 8코어 CPU이고요. 전작인 M1 칩에 비해 18%의 CPU 성능 향상이 있었고 10코어 GPU 적용으로 35코어 GPU 성능 향상, 40% 더 빠른 유럴 엔진이 적용되었습니다. 통합 메모리는 최대 24GB까지 구성할 수 있고요. 100Gbps 속도를 구현한 메모리 대역폭 덕분에 M1 대비 50% 처리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는 언제나 애플 자사에서 가장 최적의 상태에서 테스트된 결과값이기 때문에 제품이 발매되고 사용기가 올라올 때까지는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H264, HEVC, ProRes 비디오 엔진 탑재되어 영상을 재생하고 편집하는 데 있어 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건 사실이지만 M1 프로, M1 맥스의 성능보다는 M2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성능이 필요한 경우라면 좀 더 기다려서 M2 프로나 M2 맥스 칩이 탑재된 맥북 프로를 구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M2 칩을 탑재한 맥북 에어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전작의 디자인에서
맥북 프로처럼 모든 부분의 두께가 동일한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스타라이트, 미드나이트 컬러가 추가되었는데 키보드와 잘 어우러지는 미드나이트 컬러가 생각보다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화면은 13.6인치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최대 500니트로 400니트에서 25% 더 밝아진 화면이 제공되고요. 맥세이프를 이용한 충전 단자가 도입되어 67W 충전기 기준으로 30분에 최대 50%까지 충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펜리스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었고요. 개선된 점이 다소 있어서 좋기는 한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가장 기본 모델이 169만원부터 시작하고 쓸만한 수준으로 옵션을 추가하다 보면 차라리 맥북 프로 14인치를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수준이에요. 심지어 전작인 M1 맥북 에어도 여전히 판매 중이긴 하지만 이마저도 환율로 인해서 가격이 10만원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슬픈 사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맥북 프로도 업데이트가 되긴 했는데 외관은 전작과 동일하고 쿨링팬 여부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하드웨어 구성 자체는 맥북 에어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고 처리를 하기 위한 제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더 이상 이 맥북 프로를 구매할 이유는 딱히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오늘은 이번에 진행된 WWDC 키노트 행사에 대한 재밌는 몇 가지 부분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추가적인 재밌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더보기란에 달아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비교 분석이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